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은퇴 후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네. 평생을 일로 증명해온 사람일수록 이 문장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연봉 1억을 받던 한 50대 컨설턴트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대상 교육과 조직 혁신 프로젝트를 맡으며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인재였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했고 주말에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히면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여유롭게 살 거야.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회사는 재계약 대신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회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겉으론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평소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출근도 회의도 없던 첫날이었죠.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건 이렇게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첫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몇몇 회사에서 자문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반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잃은 뒤 관계도 빠르게 희미해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후배들은 다른 팀으로 흩어졌고 일정이 없어지자 연락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회적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은행 잔고는 여전히 넉넉했습니다. 연금도 있었고 부동산 수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쓸쓸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었지만 나 자신을 잃었다. 은퇴 후 1년째 되던 봄날 그는 그 공원 벤치에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일종의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에 공원으로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오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노인, 손주와 놀러 온 할머니, 그리고 퇴근길을 기다리는 젊은 부부들. 그는 그 속에서 인생의 시간표라는 걸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일을 잃은 게 아니라 역할을 잃은 거다. 그동안 자신은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그 이름이 사라지자 자신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역할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직함이 아닌 스스로의 하루를 채우는 역할을요. 그는 근처 복지관에서 인생 설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명 남짓한 수강생이 전부였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직업이 없어도 나를 쓰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강의 중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감은 돈이 아니라 호명의 부재에서 온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존재감을 되찾는다. 그의 삶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는 자신이 여전히 유용한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늘 앉던 공원 벤치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퇴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이름을 찾는 과정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나? 직함으로, 연봉으로 혹은 성취로 나를 설명해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일에 붙어있던 나를 떼어냈을 뿐이다. 진짜 나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라고. 우리의 자존감은 사회적 역할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회사라는 무대에서 인정받지만 그 무대가 사라지면 박수도 불빛도 사라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무대를 찾는 용기입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은 다시 일어서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했는가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엔 돈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의미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전엔 결과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과정 자체로 삶을 느껴야 합니다. 그 컨설턴트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보고서도 쓰지 않지만 내 하루를 매일 기록한다.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컨설팅이다. 오늘도 그는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과 공책 한 권뿐이지만 그 표정에는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땐 세상을 설계하려 애썼지만 지금은 내 하루를 설계하는 걸로 충분하다. 시청자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의 재설계입니다. 연봉이 사라져도 명함이 사라져도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그가 남긴 한 문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고 이제는 삶이 나를 증명한다. 그가 공원 벤치에서 남긴 말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통과한 세대의 고백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서를 손에 쥐고 있는 누군가의 미래 예고처럼 들린다. 연봉 1억을 받던 컨설턴트는 돈으로 성공을 증명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성공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적 지위와 직함은 은퇴와 동시에 효력을 잃고 남는 것은 나라는 존재뿐이었다. 문제는 그 나를 그동안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혼란을 정체성의 붕괴라고 부른다. 사회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노년기를 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즉 자신의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평화로움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 컨설턴트는 자신의 커리어가 사회적으로는 성공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단절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늘 팀을 이끌었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동료는 없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수십 개의 보고서를 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보고서는 단 한 장도 없었다. 그가 공원 벤치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어쩌면 인생 최초로 자기 자신을 컨설팅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은퇴는 직업의 종료가 아니라 관계의 재편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이익과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은퇴 후의 관계는 존재와 감정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그는 복지관 강의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직책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사회적 인정이 아닌 인간적 인정, 효율이 아닌 진심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은퇴 이후의 공허감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다. 그 시간 안에 나의 쓰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쓰임이 없는 존재는 쉽게 자신을 낡은 도구처럼 여긴다. 그러나 쓰임이란 직업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컨설턴트는 더 이상 대기업의 전략을 짜주지 않지만 그 대신 은퇴자들에게 삶의 전략을 전해주었다. 그는 말했다. 젊을 때는 문제 해결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 해석을 한다. 이는 곧 일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착각에 빠진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기대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절망 사이에서 길을 잇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이다. 하루의 루틴이 사라졌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산책을 하고 글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 이런 단순한 행위들이 바로 새로운 일의 형태다. 인간은 움직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정체된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말은 이제 쉴 거야 라는 말이다. 진짜 쉼은 움직임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 속에서 균형을 찾는 상태다. 그가 공원 벤치에서 시작한 하루의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되돌려보는 과정이자 자신에게 내리는 작은 평가였다. 그는 그 노트를 인생의 보고서라 불렀다. 거기에는 KPI도 수익 목표도 없었다. 대신 오늘 누구와 대화했는가, 오늘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오늘 고마웠던 일은 무엇인가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점점 성과 중심의 인간에서 관계 중심의 인간으로 변해갔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바로 그 의미를 다시 짓는 과정이다. 직업은 의미의 한 형태일 뿐이며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의미 없는 시간은 공허를 낳지만 의미 있는 일상은 작은 기쁨을 만든다. 그는 그 기쁨을 조용한 만족감이라 표현했다. 예전엔 칭찬이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평온이 기쁨이다. 은퇴자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돈보다 관계와 활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좋은 인간관계가 장수의 핵심이다. 그는 이를 누구보다 실감했다. 강의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지금도 수입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교감의 수입이다. 그의 마지막 조언은 이렇다. 은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디자인하라. 일에서 벗어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은 금세 흐릿해진다. 하지만 작은 루틴이라도 스스로 설계하면 그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이 만들어진다. 사람은 일로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감각을 잃으면 쉽게 무력해진다. 생산의 형태가 꼭 경제적일 필요는 없다. 한 문장, 한 대화, 한 번의 만남이 모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산이다. 이제 그의 벤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사색의 기운은 어떤 이의 하루를 잠시 멈추게 만든다. 그는 한때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벤치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감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나는 내 인생의 CEO다. 이제는 매출 대신 마음의 성장률을 보고한다. 이 말 속에는 은퇴 후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해석으로 완성된다. 이 글을 보는 당신에게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 직업에서 관계로, 목표에서 의미로, 성공에서 평화로 이동하는 시간이다. 만약 지금 그 길의 초입에 서 있다면 공원 벤치의 그 남자처럼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누구로 남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